자,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4페이지 열강의 침략 속에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을 펼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양무운동하고 변법 자가 운동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은 자, 의화단을 중심으로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다. 청일전쟁 이후 청에 대한 열강의 침입과 경제적 침탈이 더욱더 심해졌다. 이 영향으로 농민의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졌으며 서구 열강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화단은 주요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청왕조를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자, 청왕조를 도와 자, 이걸 우리가 부청이라고 하는 거죠. 도울 부자, 청나라 청자. 자,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청멸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반외세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죠. 이들은 당연히 멸량이기 때문에 외국 제품을 불태우고 서양 선교사, 그다음 외국 공사관, 교회 등을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했다는 거죠. 자, 서태후를 비롯한 지배층은 의화단을 이용하여 제국주의 열강을 몰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버리냐? 영국, 프랑스, 일본 등 8개국 연합군입니다. 8개국 연합군은 의화단 운동을 진압해버리고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의화단 운동이 실패한 거죠. 의화단 운동이 실패한 뒤 제국주의 열강은 청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였고 또 배상금이죠. 자, 중국 각지의 이권을 나누어 가졌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한 나라의 식민지가 아니고 여러 나라의 이권을 뺏긴 식민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로써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청의 반식민지가 더욱더 심해졌다. 여기 보시면 자, 요거 파란 거는 프랑스가 먹은 거, 그 다음에 노란 거는 영국이 먹은 거, 이 보라색 계열은 러시아가 먹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독일이 먹은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청의 마지막 개혁이 실패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의화단 운동의 실패로 청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정부의 반발은 거세어지고 배상금으로 인해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 백성들도 굉장히 불만이 높아졌다. 한편 열강에 빼앗긴 이권을 되찾자는 운동도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 당연한 얘기들이 되겠죠. 교과서 145쪽 가보면 죄송합니다. 청 정부도 이러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개혁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서태후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개혁을 좀 해야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청 정부는 정치, 군사, 교육, 재정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개혁을 실시했는데 특히 여기서 정치에서 서태후는 입헌 군주제를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늦었죠. 자, 그러나 개혁은 실패하였고 무능한 청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혁명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혁명을 통해 공화국을 세우다 보시면 근대화 운동이 실패하고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청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원, 별표, 청계입니다.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순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겠죠. 혁명 세력을 모아 중국 혁명 동맹회를 결성을 하였다. 자, 그 뒤 순원은 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내세우며 혁명 운동을 펼치게 되죠. 이 삼민주의는 너무나 중요하게 됐습니다. 다시 별표. 다시 한번 민족, 민권, 민생.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자, 어떤 계기가 주어지냐면
청 정부가 돈이 없는 거야. 배상금을 많이 지불하다 보니까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던 철도를 청나라에 갖겠다. 이를 담보로 자, 외국의 자본을 들여오려고 하였다. 이런 짓을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철도 국유화 정책의 반대 운동이 확산이 되자 이제 진압하려고 한 거지. 이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우창에서 신식 군대가 봉기하면서 혁명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난징을 점령한 혁명군은 순원을 임시 대총통, 황제 아니죠. 왕 아닙니다. 총통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화정이 되는 거죠. 공화정을 바탕으로 하는 중화민국을 세웠다. 이를 우리는 신해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대운동 마지막 겁니다. 자,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금운동, 의화단운동, 마지막에 신해혁명. 자, 신해혁명을 성공을 해서 중화민국을 세운 거죠. 줄여서 뭡니까? 중국입니다. 자, 그래서 청정부는 자, 너무나 유명한 사람 위안스카이, 이모군란 때 우리나라에 와서도 되게 내정 간섭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자, 청정부는 위안스카이에게 혁명을 진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오히려 순원과 손을 잡고 황제를 퇴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청나라 마지막 황제 뿌이가 퇴위당하고, 그 결과 중국의 황제 지배 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순원에 이어서 대총통.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왜 갑자기 혁명스럽게 손을 잡았냐면 순원이 약속을 했던 거지. 어떻게? 너가 우리 도와주면, 군사력이 너 세니까 우리 도와주면 너에게 그 다음 대총통의 자리를 물려주겠다라고 순원이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퇴위시키고, 자, 순원에 의해서 대총통에 오른 위안스카이는 오히려 자기 딴에는 더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은. 그래서 혁명 세력을 탄압하고 자신이 황제가 되고자 했으나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병으로 죽었거든. 병사했습니다. 병사. 자,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 나아가다가 위안스카이 때문에 약간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심점이 흐트러지니까 그 뒤 각 지역에서 군벌. 자, 오른쪽에 나오겠지만 군대를 보유하고 중국 각 지방을 나눠 지배한 세력이다. 그러니까 지방 장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일어나고 열강의 침략이 심해지면서 중화민국은 되게 혼란을 겪게 됩니다. 혼란. 자, 그 다음에 얘기는 우리가 7단원 가서 6단원이구나. 6단원 가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얘기고, 여러분들 콘넬 노트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